오늘 하루도 수고한 당신에게 쉼표가 되는 시간, 당신의 밤 쉼표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오늘은 애니 초록 지붕집을 떠나게 되는데요. 마릴라는 매튜와 함께 그런 애니 자랑스러우면서도 애니 초록 지붕집을 떠난다는 그 사실이 참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애는 초록 지붕집을 떠나 셜롯타운에 가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지, 당신의 밤 쉼표가 되는 시간, 빨간머리 앤 36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퀸스의 여학생. 그 다음 3주 동안 초록 지붕집은 앤의 입학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해야 할 바느질 거리도 많았고 의논해서 해결해야 할 일도 많았다. 옷은 매슈의 뜻대로 예쁜 것들로 충분히 마련했다. 마릴라도 이번만큼은 매슈가 무슨 옷을 사오든 어떻게 하자든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어느 날 저녁엔 아름다운 연초록 옷감을 한아름 안고 동쪽 방으로 올라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앤, 널 위해 얇고 멋진 드레스를 만들까 한다. 이미 예쁜 옷들은 많으니 꼭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만 도시에서 파티나 뭐 그런 자리에 초대받으면 좀 더 우아한 옷이 입고 싶지 않을까 해서 말이야. 듣기로는 제인과 루비와 조씨도 이브닝 드레스인가 뭔가 하는 걸 장만했다고 하더구나. 그 아이들한테 처지면 되겠니? 지난주에 앨런 부인과 같이 시내에 나가 골랐는데 만드는 건 에밀리 길리스한테 부탁할 거야. 에밀리가 안목도 있고 옷 입는 감각도 남다르니 말이야. 어머, 아주머니 너무 예뻐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잘해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 점점 떠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에밀리는 자신의 뛰어난 감각을 살려 풍성한 주름 장식을 단 초록색 드레스를 만들어 왔다. 어느 저녁에는 그 옷을 입고 매슈와 마릴라를 위해 부엌에서 소녀의 맹세를 낭송했다. 마릴라는 그 밝고 생기 있는 얼굴과 우아한 몸짓을 바라보며 앤이 초록 지붕집에 처음 왔던 날 저녁을 떠올렸다. 볼썽사나운 황갈색 무명 원피스 차림에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상심한 얼굴로 두려움에 떨던 별난 아이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히 그려졌다. 어느새 마릴라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제 낭송 때문에 우시는 거군요. 아주머니, 오늘 낭송은 완전 상공이네요. 앤이 마릴라의 의자 위로 몸을 숙여 뺨에 살짝 입을 맞추며 명랑하게 말했다. 아니다. 네 낭송 때문에 운 게 아니야. 마릴라는 시 따위로 마음이 약해지는 걸 경멸하는 사람이었다. 어렸을 적 네 모습이 생각났단다. 앤. 엉뚱한 짓을 해도 좋으니 계속 아이로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야.
어느새 이렇게 커서 집을 떠나야 한다니. 너는 키도 크고 맵시도 있고 그 드레스를 입으니 아주 딴 사람 같구나. 에이번리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니 왠지 쓸쓸한 기분이 들어서 말이야. 아주머니, 앤이 마릴라의 무릎에 앉아 두 손으로 주름진 얼굴을 감싸고는 진지하고 다정하게 눈을 바라보았다. 전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그저 쓸모없는 가지를 잘라내고 새 가지를 뻗었을 뿐이에요. 초록 지붕집에 있는 진짜 제 모습은 한결같아요. 제가 어디를 가든 겉모습이 어떻게 변하든 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아요. 마음속엔 항상 어린 앤이 있어서 마릴라 아주머니와 매슈 아저씨와 정겨운 초록 지붕집을 날마다 더욱더 사랑할 거예요. 앤은 젊고 싱그러운 뺨을 마릴라의 마른 뺨에 기댔고 한 손은 뻗어 매슈의 어깨를 어루만졌다. 그 순간 마릴라도 앤처럼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있었다면 자신의 속마음을 더 많이 내보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타고난 성격과 습관 때문에 마릴라는 그저 두 팔로 앤을 부드럽게 품에 안으며 떠나보내지 않아도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바라기만 했다. 눈가에 촉촉히 젖어오자 매슈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별빛 총총한 여름 밤하늘 아래에서 매슈는 뜰을 지나 포플러 나무가 있는 대문까지 비척비척 걸어갔다. 매슈가 자랑스러운 듯 중얼거렸다. 그래, 앤이 그렇게 버릇없이 자란 건 아니야. 가끔씩 내가 간섭한 것도 나쁘지 않았던 게야. 그 아인 똑똑하고 예쁘고 무엇보다 정이 많아서 좋아. 우리한테 앤은 하느님의 은총이었어. 스펜서 부인이 저지른 실수처럼 운 좋은 실수는 없을 거야. 그것도 운이라고 한다면 말이지. 하지만 그건 운으로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우리에게 저 아이가 필요하단 걸 아셨던 전능하신 하느님의 뜻이었던 게지. 마침내 앤이 도시로 떠나야 하는 날이 왔다. 어느 화창한 9월 아침, 앤은 다이애나와 눈물을 흘리며 작별을 하고 마릴라와는 눈물 없는 무미건조한 인사를 나눈 후 매슈와 함께 마차를 타고 길을 나섰다. 하지만 앤이 떠나자 다이애나는 눈물을 닦고 카모디에 사는 사촌들과 함께 화이트 샌즈 바닷가로 소풍을 가 그럭저럭 슬픔을 달랜 반면 마릴라는 하루 종일 쓰라린 가슴을 안고 굳이 안 해도 될 일까지 찾아가며 지독하게 매달렸다. 가슴이 찢어지고 까맣게 타들어가는 듯해 눈물로도 도저히 달랠 길이 없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든 마릴라는 이제 복도 끝 동쪽 방에는 생기발랄한 아이도 부드러운 숨결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격렬하게 흐느껴 울었다. 이윽고 마음이 가라앉자 마릴라는 자신과 똑같이 죄 많은 한 인간에게 이토록 마음을 뺏기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가 하는 생각에 오싹한 기분마저 들었다. 앤과 에이번리의 다른 아이들은 제 시간에 샬롯타운에 도착한 후 서둘러 학교로 갔다. 첫날은 새 친구들을 만나고
교수들의 이름과 얼굴을 익히고 반을 나누느라 흥분 속에서 즐겁게 지나갔다. 애는 스테이시 선생님의 충고대로 1급 과정을 들을 생각이었고 그것은 길버트 블라이스도 마찬가지였다. 잘만 하면 2년이 아니라 1년 안에 1급 교사 자격증을 딸 수 있었지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다. 야망이 크지 않는 제인, 루비, 조시, 찰리, 무디 스펀저는 2급 교사 과정을 밟는 것으로 만족했다. 50명의 낯선 학생들이 들어찬 교실에서 애는 외로움으로 가슴이 아렸다. 아는 얼굴이라곤 교실 저편에 앉은 갈색 머리의 키 큰 남자아이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경험상 별 도움이 되지 않으리란 걸 알기에 애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다. 그래도 같은 반이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었다. 앞으로도 해묵은 경쟁은 계속할 수 있으니 말이다. 그것마저 없었다면 애는 어찌해야 할지 그야말로 막막했을 것이다. 애는 생각했다. 승부욕마저 없었다면 더 힘들었을 거야. 길버트 표정이 비장한걸? 벌써부터 메달을 따기로 작정했나 봐. 턱이 어쩜 저렇게 잘생겼을까? 전에는 몰랐는걸? 제인과 루비도 1급 과정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아이들과 친해지면 남의 집 다락방에 들어간 고양이 같은 기분이 들지 않겠지? 여기 있는 여자애들 중에서 누가 내 친구가 될까?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도 재밌겠는걸? 물론 다이애나와 약속했듯 새 친구가 아무리 좋다 해도 내겐 다이애나만큼 소중한 사람은 없어. 하지만 두 번째로 좋은 친구는 많이 사귈 수 있어. 저기 갈색 눈동자에 새빨간 운옷을 입은 여자아이가 마음에 들어. 발랄해 보이고 볼이 장밋빛처럼 발그레해. 금발의 창백한 얼굴로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저 아이도 괜찮은걸? 머릿결도 아름답고 꿈 많은 소녀 같아. 둘 다 친해졌으면 좋겠어. 서로 허리를 감고 걸어다니고 별명을 불러도 될 정도로 말이야. 하지만 지금은 저 아이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저 애들도 날 몰라. 어쩌면 딱히 날 알고 싶어 하지 않을지도 모르지. 아, 외로워라. 그날 저녁 땅거미가 지고 하숙방에 혼자 있게 된 애는 더욱 외로워졌다. 다른 아이들은 도시에 보살펴줄 친척들이 있어 앤과 같이 지내지 않았다. 조세핀 베리 할머니가 앤을 데리고 있고 싶어 했지만 너도 밤나무 집은 학교에서 너무 멀어 그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베리 할머니는 하숙집을 알아봐 주었고 앤이 지내기에 아주 좋은 곳이라며 매슈와 마릴라를 안심시켰다. 베리 할머니가 설명했다. 그 집 여주인은 지금은 기세가 기울긴 했지만 상류층 부인이었어요. 남편과 영국 장교를 지냈지요. 그 부인이 하숙생 고르는 기준이 얼마나 까다롭다고요. 앤이 그 집에 있으면서 험한 사람 만날 일은 없을 거예요. 식사도 괜찮고 학교에서도 가까운 조용한 곳이랍니다. 그것은 사실 모두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앤이 처음으로 느끼는 지독한 향수는 전혀 달래주지 못했다. 앤은 우중충한 벽지에 그림 한 점 없는 벽, 작고 철제 침대와 텅 빈 책장이 놓인 작고 좁은 방을 둘러보았다. 그러자 초록 지붕집에 하얀 자기 방이 생각나 목이 울컥 메었다. 밖에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초록빛 세상이 펼쳐지고 정원에는 콩이 자라고 달빛이 과수원을 비추고 비탈길 아래로 시냇물이 흐르고 그 너머에는 밤바람이 가뭄비 나무 가지를 흔들고 끝없이 넓은 하늘엔 별이 빛나고 다이애나 방창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즐거운 곳이었다. 하지만 여기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 창밖으로는 그물처럼 하늘을 가린 전화선에 딱딱한 도로와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 낯선 사람들의 얼굴을 비추는 수많은 불빛들만 가득했다. 애는 눈물이 날 것 같아 이를 악물고 참았다. 난 울지 않을 거야. 그건 어리석고 나약한 짓이야. 세 번째 눈물방울이 코 옆을 흘러내리네. 자꾸만 눈물이 나니 어쩜 좋아? 눈물이 나지 않게 재밌는 생각을 해야겠어. 하지만 재미있는 일은 모두 에이버니와 관계가 있으니 더욱 슬퍼지기만 할 뿐이야. 넷, 다섯. 금요일이면 집에 갈 수 있는데도 100년은 남은 것 같아. 아, 지금쯤 매슈 아저씨는 집에 거의 도착했겠지? 마릴라 아주머니는 대문간에 서서 길을 내다보며 아저씨를 기다리실 테고. 여섯, 일곱, 여덟. 아, 이렇게 눈물을 세어봤자 무슨 소용이라? 좀 있으면 홍수처럼 쏟아지고 말걸? 도저히 기운을 차릴 수가 없어. 그러고 싶지도 않아. 차라리 마음껏 슬퍼하는 게 더 낫겠어. 그 순간 조시파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정말 눈물이 홍수처럼 쏟아졌을지도 몰랐다. 익숙한 얼굴을 보자 애는 너무 기뻐 조씨와의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사실도 잊어버렸다. 에이번리와 관계만 있다면 조시파이마저도 반가웠다. 앤이 진심으로 말했다. 정말 잘 왔어. 조씨가 약 올리듯 불쌍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너 울고 있었구나? 향수병인가 봐. 그런 쪽으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있긴 하지. 난 향수병 같은 건 절대 걸리지 않을 자신 있어. 좁고 갑갑한 에이번리에서 살다가 도시에 오니 너무 즐거워. 그런 데서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았는지 모르겠어. 울면 안 돼. 너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코도 눈도 빨개지면 넌 온통 빨개지고 말 거야. 오늘 학교에서 정말 재미있었어. 프랑스어 교수님이 완전 괴짜야. 코수염이 얼마나 우습다고. 뭐 먹을 거 없니 앤? 나 완전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렇지? 마릴 아주머니가 과자를 싸주셨을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내가 온 거 아니겠어? 안 그랬으면 프랭크 스토클리랑 밴드 연주 들으러 공원에 갔을 거야. 나하고 같이 하숙하는 앤데 아주 재미있는 친구야. 오늘 교실에서 널 보고는 저 빨간 머리 여자애가 누구냐고 묻지 않겠어? 그래서 커스버드 씨 댁에서 입양한 고아인데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대답해줬어. 결국 애는 조시파이와 함께 있으니 차라리 혼자 외로움에 눈물 짓고 있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때 제인과 루비가 코트에 자주색과 주황색 학교 리본을 자랑스럽게 달고 찾아왔다. 조씨는 제인과 사이가 틀어져 말을 안 하고 있던 터라 그제야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제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있잖아, 아침부터 지금까지 몇 달은 지난 것 같아. 사실은 집에서 베리길리우스를 공부하고 있어야 해. 그 무서운 노 교수님이 내일까지 20줄을 예습해 오라지 뭐야.
하지만 오늘 밤엔 차분히 앉아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앤, 눈물 자국이 있구나. 만약 운 거라면 그렇다고 말해줘. 너도 그랬다면 자존심이 좀 살아날 것 같아. 나도 루비가 오기 전에 울고 있었거든. 다른 사람도 나처럼 울었다면 나도 바보 같다는 기분은 들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과자네? 조금 맛봐도 될까? 고마워. 이거야말로 진짜 에이번리의 맛인걸? 책상 위에 놓인 학교 달력을 본 루비가 앤에게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물었다. 앤이 얼굴을 붉히며 그럴 생각이라고 대답했다. 조씨가 말했다. 아, 그러고 보니 생각난다. 퀸스 아카데미도 마침내 에이브리 장학금을 받게 되었어. 오늘 공문이 내려왔다고 프랭크 스토클리가 말해줬어. 걔네 삼촌이 이사시거든. 내일 학교에서 발표할 거야. 에이번리 장학금이라고? 애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다. 마법에라도 걸린 듯 야망의 수평선이 저 멀리로 넓게 펼쳐졌다. 조씨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앤의 최고 목표는 1년 뒤에 1급 교사 자격증을 따고 가능하면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조씨가 한 말의 여운이 사라지기도 전에 앤은 에이번리 장학금을 받아 레드먼드 대학 문과 과정을 수료한 다음 가운과 학사모를 쓰고 졸업식장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게다가 에이브리 장학생은 국어 성적으로 뽑는 것이었기에 앤은 고향집에라도 온 듯 마음이 든든했다. 이 장학금은 뉴 브런즈윅에 살던 부유한 사업가가 세상을 떠나면서 재산의 일부를 기부한 것으로 바닷가에 면한 세계주의 기준에 따라 그 지역 고등학교와 전문학교에 주어지고 있었다. 퀸스 아카데미가 포함될지 안 될지는 여태껏 미지수였는데 이번에 드디어 결정이 난 것이다. 학년 말에 국어와 국문학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졸업생이 그 영예를 차지하며 레드먼드 대학을 다니는 4년 동안 매달 $250를 받게 된다. 그러니 앤이 그날 밤 흥분에 들뜬 얼굴로 잠자리에 든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앤은 결심했다. 열심히 공부해서 그 장학금을 타는 거야. 내가 문학사 학위를 받으면 매슈 아저씨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아, 야망을 품는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야. 이렇게 많은 꿈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 야망에는 결코 끝이 없는 것 같아. 바로 그게 제일 좋은 점이지. 하나의 목표를 이루자마자 또 다른 목표가 더 높은 곳에서 반짝이고 있잖아. 그래서 인생은 재미있는 건가 봐. 네, 향수병. 이번 이야기에서 이 향수병은 이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곳에서 내가 잘해 나갈 수 있을지, 새로운 친구는 만들 수 있을지,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해나가야 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만큼 또 고향이 그리워지는 거겠죠. 에이번리에서는
온전한 우리 N의 편이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새로운 목표를 찾은 우리 N을 응원하면서 오늘 밤에는 여러분들도 어떤 새로운 목표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뭐 큰 게 아닌 작은 거라도요. 그럼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